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구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 삼성 SDS 지금 노동조합이 생겨서 또 이제 파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성과부 그 결론이 나고 그러니까 다른 그룹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그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 SDS가 노동조합이 생겼고 지금 가반수를 이제 넘겼다는 그런 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삼성 SDS는 그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없었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제 주요 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성 SDS는 국내에서 고용된 인원이 약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삼성전자에 주로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달에 그 새롭게 그 초기업 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을 체결했고 거기에 영업 이익의 그 10.5%를 근로자 성과급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뭐 거의 5억 이상 뭐 이렇게 성과급으로 받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근로 조건이 이제 좋아진 걸 느꼈는데 삼성 SDS는 그 노사협의회는 그 주도권이 실제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회사가 안 들어주면은 사실 그게 근로자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S 근로자들이 그 노사 협의를 통해서는 근로 조건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성과급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반수 노동조합이 됐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 가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어떤 교섭력은 그 노동조합의 숫자에 따라서 나오는데 가반수라는 의미는 노조법 35조에 보면은 반수 이상이 체결된 단체 협약은 다른 동종 근로자의 근로 조건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사업장 내의 일반적 구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반수가 되면은 회사에서는 모든 조건을 그 가반수 노동조합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반수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회사한테 교섭을 이제 요구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교섭 창구 단일화 이 부분을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교섭 요구 들어오면은 회사에서는 그 또 지금 현재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현재 이 노동조합이 삼성 SDS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 그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7일 내에 다시 이제 교섭에 회사한테 그 교섭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은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나서 이제 다른 노동조합이 없게 되면은 그 유일한 노동조합이 바로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돼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 교섭을 요구를 해왔다 하면은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우선은 이제 교섭 창구에 이제 교섭단을 만들든지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가반수 노동조합이 결국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사실 이게 삼성 SDS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과급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는 교섭을 통해서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회사도 그 파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그러니까 잃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파업, 그 생산도 중단되고
또 나름대로 회사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고 또 그 문제가 많이 기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파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노동조합도 사실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또 이런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충분히 교섭을 통해서 노동쟁의 조정, 그러니까 노동쟁의 상태가 됩니다. 노동쟁의 상태라는 것은 그 노동조합과 사임조합과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더 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는 그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동자의 파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쟁의 상태가 돼야 되고 또 반드시 그 노조법 45조에 보면은 그 노동쟁의 그 조정의 원칙이 그러니까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야지만이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 조정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사업장이 서울만 있게 되면 서울지방노동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장이 수원도 있고 또 서울도 있다 하면은 바로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일반 기업은 이제 10일 그리고 이제 공익기업은 이제 15일 정도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안 나오고 이제 노동 서로 주장이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조정 제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또 여기서 파업권을 얻었다고 해서 파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해야지만이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반 투표 그리고 조정쟁의 절차 그 조정쟁의 그러니까 조정의 절차를 거쳤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건 집단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고 또 피켓팅도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건데 왜 이렇게 파업을 하냐 하면은 그 단체 교섭하는 중에 어떤 교섭권을 올려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또 원하는 게 바로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삼성전자의 만큼은 챙겨줘야 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결정된다. 우리는 최소한 그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 같이 삼성전자는 10.5%인데 자기는 최소한 한 8% 이상은 영업이익을 근로자한테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발생하도록 그 가장 큰 기여를 한 근로자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 파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한 6%나 5%나 이 정도에서 동의한다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이제 동의하게 되면은 바로 동의한 내용이 바로 단체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단체 교섭을 하고 또 파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단체 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지금 삼성 SDS가 노동조합이 이제 생겼고 이제 과반수를 넘겼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단계를 하고 유리한 쪽으로 단체 교섭을 하냐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상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적절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재투자하게 되면 회사가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점은 근로 조건 향상이냐 아니면 고용 유지냐. 사실 회사가 기술적으로 앞서고 또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바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근로자들이 약간의 그 어떤 그 성과급이 좀 제한되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성과급이 많으면 투자금이 적고 하면 고용 불안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근로 조건을 인정해 주면서 회사 경쟁력도 살리는 부분을 이제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그 사실상 지금까지 회사가 제대로 성과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다음에는 이제 고용 유지 아니면 고용 안정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서 각자 주장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한번 그 제 3자적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핀드는 게 아니고 잘 교섭이 이루어져서 합당한 근로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여파가 다른 조직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지금 단체 교섭 뭐에 대해서 계속 그 원리적인 면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DS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하청 근로자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10,000명 이상 근로자 중에 5,000명 이상이라는 게 참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같은 통일된 그 의견을 가지고 교섭을 한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노동조합이 생겼고 좀 지금 노동 이제 어떤 단체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파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많이 지켜보면서 최소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그 정도는 지켜보면서 그 정상적으로 이제 단체들이 체결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교섭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파업을 시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 이제 노동조합의 요구에 잘 대응해서 합리적인 근로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것도 또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강남노업법인은 이런 노동조합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문을 주면은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